비전문가가 보통 자신감에 차 있다면 피크 오브 마운트 스투피드에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빅팀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불 뿜는 용이라는 책을 봤는데 이 책을 보면 고대 문명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고대 문명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그 시스템을 쓰고 있다고 해서 그 원리를 알고 쓰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해오는 식으로 그냥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구성원들이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거나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이 책 내용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분야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입 직원이 사고를 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원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에 일하던 사람이나 사수가 일 처리를 이렇게 하면 된다 하고 알려줬는데 경험도 없으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거친 후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고가 터지는 거죠. 제조 공정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시스템을 설계해 놓고 그 시스템대로 공정을 만듭니다. 그렇게 공정을 만들어 놓고 나면 그대로 바로 물건들이 쭉쭉 뽑혀 나오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걸 딱 설계를 하고 설계된 대로 만들어내서 조립을 딱 해놓으면 바로바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결과가 안 나옵니다. 요즘 3D 프린터로 뭐 만드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3D 프린터를 사와서 조립한 다음 파일 다운받아서 인쇄시키면 처음부터 잘 나옵니까? 안 해본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하실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엉망으로 나옵니다. 세팅값과 속도와 환경을 조절해가면서 정상적인 물건이 나오는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3D 프린터로 뭐 뽑는 공장 같은 곳은 온도와 습도까지도 고정을 시킨 다음 물건을 뽑습니다. 나중에 온 사람이 보고 이걸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생산량을 덮게 해서 일하는 사람 힘들고 전기도 많이 먹게 만들어 놓았냐, 효율성을 올리겠다 하고 온도를 낮춰버리면 수율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극자외선으로 반도체를 인쇄할 때는 EUV 노광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긴 장비인데 이 보라색 부분은 극자외선 빛을 시각화한 겁니다. 극자외선이라는 파장이 짧은 빛을 여러 개의 거울에 반사시켜서 감광 물질이 코팅된 웨이퍼에 쏘는 겁니다. 쉽게 말해 반도체를 인쇄하는 거죠. 정확한 원리까지 설명드리기는 복잡하지만 이 장비에서 거울 하나만 빠지거나 각도가 틀어져도 반도체 생산이 아예 안 됩니다. 잘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안 되는 정도입니다. 이런 종류의 장비는 거울이 살짝만 틀어져도 수율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거울을 정렬하는 데만도 아주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최대 수율이 나올 때까지 오랜 기간 미세 조정을 해주어야 하고 미세 조정이 끝난 후에 후향적으로 보자면 왜 그 세팅으로 되어 있는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괜히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거울이 너무 많다면서 거울을 몇 개 조정해버리거나 기계를 효율적으로 바꾸겠다고 나서서 세팅을 바꾸어버리거나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물건을 고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인데 물건을 고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완전히 망가져서 가망이 없는 물건이다 그러면 잘 모르지만 뜯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반면에 완전히 고장난 물건이 아니라 뭔가 잘못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돌아는 가고 있다 이런 물건을 뜯을 때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하는 겁니다. 뜯어서 재조립을 하는 것만으로도 물건이 아예 고장나거나 고치기 전보다 못하게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고칠 때는 나한테 이 물건을 고칠 능력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유독 정치를 할 때는 잘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아주 짧은 생각을 가지고 덤비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이렇게 해오고 있는 일인데 개선할 사항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개선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자기보다 법도 더 잘 알고 정치도 더 잘 알고 경험도 더 많고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더 좋은 사람들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두고 있다 그러면 왜 그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은지 고민을 해본 다음에 손을 대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단편적인 부분만을 본다거나 특정한 사건에 꽂혀서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법을 고치려는 시도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은 필요한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생길 부작용이라든지 역효과 같은 것을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진행해놓고 의도는 좋았다 이런 태도는 정말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게 그렇게 될 줄 몰랐지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애초에 그걸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꾸면 더 좋아질 것 같다 그런데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건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보통 어떤 시스템을 건드릴 때는 그 분야에서 평생을 일한 사람이나 그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비전문가인 내가 볼 때 이걸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건 잘못 생각한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버닝 크루거 곡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지식이 늘어감에 따라 자신감이 어떻게 되느냐를 나타내는 곡선입니다. 비전문가가 보통 자신감에 차 있다면
피크 오브 마운트 스투피드에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보다 그 분야에 대해 더 잘 아는 사람이 그게 이상한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시스템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수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시스템을 바꾸고 싶다면 그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단편적인 부분만을 보고 시스템을 건드리면 의도와는 다르게 역효과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면 내가 그 일에 대해 잘 알게 될 때까지는 섣부르게 고치려고 나서지 않는 편이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